예, 오늘 사회를 맡은 정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승훈 배우의 그 친한 형이자 박서영 배우의 친한 오빠로 보게 된 배우 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을 연기한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을 연기한 박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워밀라잇 연출한 임정은입니다. 흥미롭게 보셨어요? 네. 모더리스와 사실은 할 게 별로 없고요. 나와 계신 게스트분들 좀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문석 배우님이 함께 와주셔서 워낙 또 친하신 분들이라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으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방금 바깥에서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함께하게 되셨는지 오늘 자리에 네네네. 그 얘기를 먼저 좀 듣고 네네.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저 연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한 8년 정도를 같이 연기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모명일 때부터 계속 연습을 같이 하고 서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서로 그렇게 소통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게도 이번 영화에 지휘하는데 같이 나와서 해줄 수 있냐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이승훈 배우께서 하신 연기 중에 좀 전에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은석 배우께서 너 이건 내 걸 좀 가져간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훈 배우께서 굳이 부정하지 않으면서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까지 제가 못 나가고 지금 이 자리에 막 들어왔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차용 및 하지만 응징받지 않는 선에서 하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형이랑 같이 있으면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형의 이제 개그 코드나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썼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 타이밍에 둘이 얘기하다가도 한 번씩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거 영화 찍거나 그럴 때 한번 써먹어야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그런 식으로 갔다가 조금씩 쓴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상당 부분 뉘앙스 상황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의 느낌들이 더 많아서 제가 좀 아끼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다음 작품 때 캐릭터 구성할 때 이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거의 다 갖다 썼던 할 정도로 중간중간에 어떤 잘못됐다 그게 뭐니 뭐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대사 처리나 어미 처리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왜 제가 이걸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서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혹여나 작품에서 각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될 경우에 서로 출처를 밝히자. 근데 그런 출처란 부분은 다 제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상황은 감독님께 질문을 조금 시작하면서 해볼까요? 제가 앞자리에 약간의 질문만 붙이고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질문해 주시면은 청중분들 질문을 더해가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구상 단계에서 이를테면 어떤 것들로 아이디어를 모아나가시는지 궁금해요. 이를테면 누군가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대체로는 어떠세요? 단편도 3편이나 만드셨고, 장편도 만드셨고. 대체로는 어떤 감정이나 무드 분위기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어떤 사건 뭐이나 어떤 캐릭터 이런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고 이 영화도 제가 계속 그 대학원 졸업 영화를 작업 후반 작업을 하는 중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심사를 계속 받다 보니 네.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막 촬영 심사, 뭐 편집 심사, 시나리오 심사. 그래서 다음 영화는 무조건 미친 듯이 무드만 가득한 자유로운 영화를 찍으리. 그래서 뭔가 남녀 둘이 만나서 목적지 없이 걸으면서 원래는 이제 한강 밤 하늘에 코끼리가 날아다닌다. 약간 이 지경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어떤 그런 무드에서 시작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이 배우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당신과 나는 함께 일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떤 공감을 나는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공감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상의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게 될 텐데 두 분 배우들 입장에서 초반에는 감독님과 시작할 때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시작하셨나요? 예, 박선 배우님. 뭐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 지내다보니 괜찮은 것 같다라든지 어떻게 어필을 했냐 이런 걸 얘기를 서로 어떤 하는 얘기들을 거구나. 나누셨는지 그냥 저희가 잘 모르니까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만나기 전에 이미 희망의 요소라는 작품에서 이제 감독님과 만남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뭐 이 사람을 못 믿고 막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제가 은영으로서 겪고 싶었던 경험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가지고 좀 한 번에 마음이 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일단 뭐 제 상황하고도 많이 비슷했고 무명 생활도 되게 길었고 뭐 지금도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냥 제 인생하고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기적으로 뭐 이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래도 그냥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에 또 감독님 시나리오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얘기구나. 그래서 뭐 친한 형들 거 좀 갖다 쓰고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뵙고 이렇게 오늘 처음 뵙지만 예, 하세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뵙는데 너무 편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니, 기왕이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쨌든 지금 은문석 배우께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배우로 지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칭찬을 각광받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 무명의 세월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지금 영화 속의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네.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보면서 보는 내내 그랬어요. 왜 내 이야기 같지? 너무 그냥 사실적이고 현대 사회 그냥 지금인데 어떤 뭐 더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충들, 꿈과 현실 그 두 가지 항상 우리는 항상 꿈을 향해 쫓아가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이 영화에서 나왔던 연봉 300만 원인 것처럼 어떤 현실이 내 꿈을 막는 지점들이 오고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점점 가면놀이를 하게 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영화를 한 번 보고 더 정확하게 느낀 거는 그래 내 인생을 살자. 어떤 타인의 어떤 시선이나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판단, 줏대를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결정한 대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존재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어떤 직업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배우 아니면 어떤 회사,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 직업군들이 있지만 다 어떤 지점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지점들. 하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흑백에서 이제 영상이 이제 이 트랜지션 되면서 갑자기 컬러로 변하잖아요. 그게 컬러로 변하는데 그 지하철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을 보면서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어떤 자동차였다면 어떤 신호 아니면 어떤 횡단보도 어떻게 멈춰야 된다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막히지가 않잖아요. 지하철.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 둘이 성장했구나. 이 둘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이입이 많이 됐어요. 또 거기에 또 직업군이 또 배우라는 지훈이라는 캐릭터가 이 배우라는 또 캐릭터였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되게 따뜻하고 한편은 안쓰럽고 그렇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채팅방을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마이크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요새 시력이 좀 약간 떨어져가지고 약간 심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온 질문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도 궁금했던 장면입니다. 코끼리 장면에서 실제로 배우들 뭐 보고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코끼리는 왜 나옵니까?가 제가 들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뭘 봤냐는 제가 처음 들어본 질문입니다. 사실 그 레이저 빔이라고 하죠. 그 감독님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끼리가 이동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구나. 그러면서 찍었는데 선수들 연기로 보여주시면서 최대한 좀 더 놀래야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거 보면서 그냥 시선만 이렇게 따라갔던 그렇게 찍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는 모습을 박서은 배우께서도 어떻게 같이 하고 이렇게 놀라시는 걸 네. 잘 저도 되는가요? 옆에서 저도 약간 캐릭터에 묶여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놀래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된다면 굉장히 귀엽죠. 그 환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질문을 제가 조금 이 질문의 수준을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코끼리에 왜 애착을 갖게 되셨어요? 그 아기 코끼리 덤보 있잖아요. 뒤로 날아다니는 예.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커스단의 코끼리도 연상이 되고 그래서 뭔가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서울극장에 어떤 걸 마주하면 어떤 동물이 있으면 저렇게 뭔가 판타지적인 느낌이 날까 했을 때 생각했던 게 아기 코끼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너무 극한 직업이었지만 허공을 보고 이제 막 쿵 하면 이제 코끼리 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끼리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코끼리가 이제 직진하다가 이제 틀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찍었던 CG는 없지만 구슬 CG로 네네 거의 현장에서 찍고 현장에서 근데 이제 이승우 배우님이 약간 현타 오셔가지고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감독님 저는 못 보겠어요. 그 음악 기억나시죠? 밝고 저도 보면서 코끼리와 이런 음악이라면 서커스와 관련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 영화를 흑백으로 구상하신 이유가 궁금하시대요. 원래는 처음에는 흑백에 대한 생각이 없었었는데 이제 촬영 감독이랑 같이 콘티 회의를 하던 중에 각자 이제 콘티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어떤 사진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루이 디케러바라는 사진가님의 사진집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뭔가 스트릿한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뭔가 어두운 걸 그냥 어둡게 찍는 대신에 디테일을 살려고 하는 방법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어둡지만 그래도 그게 뭐가 있는지 다 잘 보이고 그런 무게감과 질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흑백 사진 안에서 뭔가 이 사진이 찍힌 외부인데도 그 실내가 아닌데도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게 분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묘한 분위기 같은 것들이 우리 영화랑 좀 우리 영화의 톤 앤 무드와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흑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엔딩도 그렇게 그냥 색깔의 효과도 이렇게 주면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한 가지 해보게 되는데 컬러였을 때 그림자였으면 지금 저희가 본 것만큼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근데 흑백인데 그 그림자가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자에 대한 질문들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림자는 영화 속에서 가령 이제 뭐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신가요?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을 좀 해주시면. 그림자는 좀 저희가 어쨌든 그 지훈과 은영의 어떤 캐릭터 자체나 설정 자체가 사실 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무명 배우인데 옥탑방에 살고 막 가난하고 뭐 데이트 폭력을 당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을 그럼 좀 더 흥미로운 방식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은유라던가 뭐 비유라던가 상징이라던가 어떤 은영의 그런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도 사실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극을 역할극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좀 비유나 상징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고 이 둘이 그림자 속에 있을 때만 유일하게 서로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만 뭔가 코끼리를 만나고 희망적인 그런 이들의 뭔가 희망도 그 안에서만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을 좀 많이 했으니까 채팅방에 참여해 주실 때 배우분들에 대한 음석 배우를 포함하여서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제안해보고요.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훈의 직업을 연기자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박수원 배우님의 상황 설정이 데이트 폭력으로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 두 가지를 감독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 두 배우님께서 이 지금 나왔던 질문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유롭게요. 배우는 막 그 영화인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건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만 또 재미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영화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청춘의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싶었거든요. 이 두 캐릭터뿐만 아니라 여러 청춘의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뭐 전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직업군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곁에서 가장 잘 많이 지켜보고 잘 아는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가깝고 뭔가 제가 사랑하는 직업군이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고 데이트 폭력은 그거를 그냥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어떤 이 여자의 어떻게 쉽게 해결하지 못한 딱뭐 옳고 그름 약간 이런 단순하게 딱 해결하거나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감정적이고 당연히 데이트 폭력한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만 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뭔가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의 결의 문제들을 찾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두 배우분들, 그 박선 배우님부터 먼저 각자의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상황 설정에 대한 배우로서의 연기를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들을 저희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우선 저는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저는 데이트 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 공감해보려는 일이 우선적이었어요. 근데 저도 뭐 이것저것 다큐멘터리라던가 그런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신 피해자분들의 뭔가 인터뷰들을 보면서 그냥 느낀 거는 결국에는 고민으로서 남는 게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중심이 지어지더라고요. 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볼까라는 고민 속에서 대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그 뭔가 무표정한 얼굴을 표현해야겠다라기보다 그 무표정한 얼굴 안에 어떤 감정들과 어떤 느낌들이 응축되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를 이것저것 들춰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여백에 있어서 되게 마음에 확 와닿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영으로서 좀 시를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이 나한테 마음에 와닿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서 인물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시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네, 그 이현호 작가님이셨던 것 같은데 한 구절만 얘기를 하자면 보통의 표정을 지킨다, 온몸을 떨며 라는 식구가 저한테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표정 안에 온몸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많은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무슨 야, 말을 굉장히 잘해서 약간 긴장되죠? 우리가 좀 하는데 저는 잘 알아서 잘 알잖아요 성격을. 그래서 이 친구 지금 고민하겠는데 너무 친하니까 또 이런 것도 다 보이네요.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백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백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데 사실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밑에서 물장구를 엄청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궤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보여지는 무명 배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이 영화 지훈을 준비했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많거든요. 막 주변에서 진짜 이만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라는 말도 들었고 관두기 직전까지 또 갔었고 뭐 형들도 막 도와주고 막 주변에서 도와줘도 그때는 막 다 정말 안 들리거든요. 이제 그만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했던 생각들과 기억들을 좀 많이 키워보려고 했었어요. 많이 키워보되 표현을 할 때는 다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제 성향하고도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지훈하고도 또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혹시 그 예전에 어떤 기억이랄지 혹은 뭐 살면서 있었던 일화랄지 이런 걸 떠올리신 경우도 있나요? 혹은 참고하셨다거나 꼭 뭐 진지하게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나 혹은 촬영하면서 그게 퍼뜩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쓰는 방법은 뭐 노래도 많이 뭐 김광석 씨 노래도 많이 듣고 혼자 집에서 막걸리를 자주 마시는데 막걸리 한 잔 하면서 노래 틀어놓고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을 하면 혼자 어느 순간 울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 기억들을 가져온 적도 있고
그래서 울면서도 이제 생각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혼자 그냥 오열할 때도 있는데 오열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입 틀어막고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서 그런 힘들었던 기억들을 또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과 기억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영화의 초반부에 이제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티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온전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이 인물과 배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찰리 채플린을 연기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이 뒤편에 보이는 그 찰리 채플린의 얼굴과 이 배우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은 희극인이지만 그 어떤 그 슬픔도 늘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두 분 배우분께 혹시 그 연기하실 때 그러니까 이 배우처럼 영화 속의 이 배우처럼 다른 어떤 극 속의 자신을 입혀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인물로서? 그래서 혼자 뭐 연기를 한번 해봤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인물로서 한번 뭐 연습을 해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선배님부터 한번 갈까요? 예, 갑자기 저요. 일단 많이 좀 인물로 집중해서 갑자기 너무 들어가고 딴 생각 없어요.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긴장. 그래서 바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혹시나 했었거든요. 순서가 내가 1번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됐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르겠어요. 항상 평소에 좀 누구를 따라하는 거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항상 제가 약간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어떤 영상 매체에서 어떤 좀 좋은 배우를 만났을 때 어떤 이 배우의 연기 톤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그런 것보다 어떤 분위기를 많이 좀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투, 표정 그런 것보다 이 친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분위기, 이 상황을 이 자기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입히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영향을 받긴 받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무슨 어떤 비수했을 때 좀 밝은 색이라고 하면 좀 저와 좀 상반된 어떤 에너지의 어떤 색깔들의 어떤 느낌들을 받으면 그 느낌으로 좀 가져와서 좀 저도 캐릭터를 입힐 때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는 못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살인자 역할을 했을 때는 너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눈이 서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서 에너지를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상태 준비나 캐릭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좀 자극을 받는 편입니다. 네. 저도 이제 형하고 박성훈 배우랑 이제 같은 연습실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막 누구를 많이 연습할 때는 그냥 따라는 하는데 작품을 하거나 그럴 때는 형은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상황에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떤 상황이건 이 인물이 처해 있던 상황이건 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뭐 비슷하게 너 화났어? 혹은 뭐 즐거운 일 있어? 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연기하는 거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얘기하는 거, 예. 저는 아까 질문하신 게 약간 그 영화 속에 그거를 따라해 본 적이 있냐고. 근데 이제 뭐 꼭 그것이 아니어도 그러자마자 바로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선덕여왕에서 한참 미시리를 많이 따라했었어요. 네, 그
욕망을 갖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제 기억으로 표독스러운 인물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 욕망을 갖고 싶어가지고 막 예. 표정도 따라해보고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예. 재밌네요. 예, 그 아마 그 이승훈 배우님 그것 때문에 그 찰리 채플린 저의 개인적인 네.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같이 질문을 하니까 재밌네요. 예, 저 혼자 할 줄 알고 굉장히 부담됐는데 함께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약간 짓궂은 신분인 것 같아요. 승훈 배우님 강바람의 추위를 많이 타셨다고 했는데 서훈 배우님은 괜찮으셨나요? 승훈 배우님은 따뜻하게 입으신 것 같은데 서훈 배우님은 얇게 입으셨던 것 같아요라고. 그러니까 본인만 너무 따뜻하게 지낸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이거 찍을 때가 한 5월 초중순에 한강 밤에 찍는데 4월 말. 그래서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이 추울 수 있으니까 방 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오셔야 된다.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뭐 4월 말인데 뭐 추워봤자 얼마나 좋겠어 하고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한 30분 전이니까 온몸이 진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냥 핫팩 10개씩 붙여주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방 안에 되게 신경 썼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춥게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나는 되게 그래도 따뜻하니까 그냥 약간 이기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돗바나 이런 거를 많이 롱패딩을 갖고 와서 쉴 때 잠깐 이렇게 많이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박선 배우님. 옆에서 너무 추워해가지고 저까지 추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꾹꾹 참으면서 팩트가 약간 다르네요. 예, 그 질문해주신 분 대답이 됐겠죠? 예. 감독님한테 포스터에 담긴 의미가 궁금하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담긴 의미? 뜻? 그냥 포스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포스터, 저도 이게 처음 개봉하는 거여가지고 포스터에 대해서 막 여러모로 막 생각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포스터의 역할 자체가 딱 영화 딱 보고 나서 보고 영화가 이런 느낌이겠다 이거를 딱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런 생각이나 욕심 같은 걸 다 덜어내고 영화 안에 스티커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 극중 주연 배우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끌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낼 때는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캐릭터 운용에 대한 구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편집 단계 전에도 얼마든지 이제 그 구상 상태로 있으셨을 텐데 이를테면 얘기 나온 것 중에 앞부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가요? 물론 저희가 본 버전이 네네, 있습니다만 원래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약간 두 사람 다 동일한 비중으로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남자의 시점으로 한 번, 동일한 시간대를 여자의 시점으로 한 번, 그리고 만나서 이제 시작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었는데 이 두 명을 다 잘 데리고 갈 수 있나? 약간 이게 둘 다 소화가 가능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래도 어쨌든 둘의 중심이지만 한 명을 택하자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지훈의 시점으로 시작해서 은영을 만나서 어쨌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지훈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에 이제 많은 산책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밤을 이제 남녀가 걸어가는데 그 장소들은 그 중에 이제 어떤 장소는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장소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쭉 이어진 장소만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아마 촬영하셔서 그 느낌을 이어가셨을 텐데 대략 어떤 곳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한강 다리가 중점이 되니까 되게 모든 다리를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다리가 제일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미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막 지하철이 다니냐 뭐 유무도 있고 물리적으로 이제 촬영 감독이 이제 어디까지 화각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 폭이 약간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가지고 결국에 이제 선택한 곳이 동작대교랑 양화대교 이렇게 두 다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헬카페도 갔었고 카페는 명동 거리 그리고 서울극장 그리고 을지로 골목 그리고 돌담길 거기가 이제 덕수궁 이화여고 돌담길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였어요. 서울이란 도시가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뭐랄까요 밤의 산책길로 적당한 곳인가 이를테면 파리나 무슨 유럽의 어떤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은석 배우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간 놀라셨죠. 이름이 나와서. 그래도 아까보다 난 게 그래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 예. 신호를 주고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듣고 이제 아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우님의 그 본인의 무명 시절에 그 아까 초반에 나왔던 옥탑방 같은 데서 혹은 그 다리라고 그러셨죠. 네. 다리 위에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문득 오다가 든 생각인데요. 그 달을 보여주거나 하늘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없는 장면인 것일까 아니면은 감독에게서 뭔가 배제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경이라고 할 때 그 도시의 밑바닥도 보지만 지금과 같은 우리 인물들의 상황이라면 하늘도 꽤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해도 간단히 질문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뭔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은 제가 아예 못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뭔가 탁 트인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인물이 철저하게 뭔가 현실 베이스에 있는 인물인데 이 둘이 유일하게 뭔가 꿈을 환상을 꿈꾸고 뭔가 딱 숨이 트이는 그 순간은 둘이 산책을 할 때. 근데 서울에 우리가 다 공간들이 아시는 공간이 많으실 텐데 언제나 서울은 되게 사람이 많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텅 빈 그런 서울을 근데 저희는 약간 코로나 기간에 찍어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명동 한복판을 그렇게 찍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았지만 그렇게 뭔가 텅 빈 딱 둘만 있는 공간처럼 서울이 무대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그런 하늘이나 딱 펼쳐진 그런 이미지들을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오직 꿈꿀 수 있는 건 이 공간에서 일뿐? 네네. 뭐 사회자 개인의 취향과 감상을 앞세워서 몇 가지 장면에 대해 여쭤본 건데 배우님 같은 경우에 영화를 보시면서 계속 긴장하십시오. 아, 네. 영화를 보시면서 야 이 장면은 재밌다라고 네. 느꼈던 어떤 구체적인 장면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이 나오는 그런 씬들에서는 다 재미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혼자 대사를 하고 가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저를 좀 멀리해요. 뭐 지하철이든 아니면 횡단보도든 아니면 저녁에 막 이 지훈이 막 노래하고 사람들 없을 때 막 그렇잖아요. 제가 배우가 되기 전에 가수를 활동을 했을 때도 연습생일 때 항상 연습이 끝나면 10시 정도였어요. 그러면 저희 집까지 숙소까지 오는 길이 도보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럼 거기를 걸어오면서 아무도 없이 차들만 왔다 갔다 할 때 어쨌든 그쪽 역삼동, 손릉 그쪽은 이제 사람들이 민가주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노래를 있는 힘껏 막 부르면서 집까지 오면 시가 딱 맞아서 또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혼자 또 대사 치고 또 이렇게 지훈이 하는 이런 행동들 자체가 저는 어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 제 개인적인 기준은 어떤 이 영화 극 안에서 어떤 장면과 이 배우의 어떤 표정과 어떤 느낌 뉘앙스를 느끼면서 나의 어떤 추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든 행복이든 어떤 잔상들이 같이 공유가 되면서 같이 이렇게 끌려서 보게 되는 거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작품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뭔가 지나간 저의 과거가 다시 리플레이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훈이 싸울 때나 아니면 혼자 걸을 때나 술 먹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너왜 배우에서 돈 벌어 살기냐. 근데 저는 약간 지훈하고 다른 건 있어요. 연봉이 지훈 한 300만 원이었다면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조금 더 덜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어떤 재미난 요소가 좀 크게 박장대소 웃는 것도 재미일 수 있지만 저는 그 과거의 저의 모습을 그 잔상 남는 그런 보는 재미가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주신 청중분 중에 그 배우분들이 이 작품 들어가실 때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주셨는데 아까 제가 했던 질문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이 질문을 약간 변형해서 아무래도 그림자극 놀이할 때 하고 그리고 밤에 산책길 하고 그리고 그림자극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등장하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전반부, 중간, 후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서 그 감정들이 약간 그 보기 드물게 격해지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께서 이 장면들을 지금 언급된 그런 장면들을 연기하실 때 서로 혹시 나누셨던 얘기, 감독과 나눴던 얘기, 혹은 그때의 감정 상태, 혹은 그때 스쳤던 어떤 생각들을 조금 여쭤봐도 되죠. 어느 분이요? 우선 다리 위에서 한번 쓰러지고 두 번째 만났던 씬을 찍을 때 워낙에 또 오래된 동료라서 사실 신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테이크를 찍었을 때 감독님이 컷을 외치시더니 너무 친해 보인다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말 걸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오히려 친했는데 어색한 그 상태를 하기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친해져 가는 뭐 사랑은 아니지만 점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셔가지고 좀 현장에 올 때마다 이제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점점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씬 찍을 때 해가 뜰 때 한 3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해 뜨면은 다음에 또 찍어야 돼요라고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게 엄청난 뜻입니다. 예, 그 3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기억도 있고 사실 무명 배우로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지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감독님께서는 폭발을 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참아내면서 그래도 이제 뭐 속은 감추되 그냥 웃음으로 조금 더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다 쏟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감독님한테 이게 더 좋지 않아요? 했는데 아니라고 요거 써야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은영이는 이제 그림자 씬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아픔을 겪었다 이 지훈이가 도와주면서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때는 약간 그냥 감상을 얘기하자면 정말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뭔가 카메라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이 그 조명도 그렇게 잘 쳐주셨고 그리고 그 옆에 한강이 있는 그 공간에서 오는 그 분위기가 좀 그 상태, 저의 감정 상태에 조금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이러면서 은영이로서 처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정말 있는 힘껏 다 얘기를 하는 장면은 사실 제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장면인데 이제 감독님께서
얘는 어떤 마음일까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좀 많이 제가 많이 어려워했는데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네. 네,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던 작품, 아니 장면으로 기억에 남고 있어요. 네. 저희한테도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쓴 대사 중에 이건 내가 생각해서 잘 썼다 또는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배우분들한테도 같이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감독님부터. 마음껏 한번 자랑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주인공들과 같은 세대 나이대를 사니까 그래서 이런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냥 감독으로서의 제가 아니라 그냥 임정은 자신으로서 그냥 청춘 한 명의 청춘으로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뭐 먼저? 제가 예. 네, 저는 시네마 천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뭐 99 그 공주가 병사한테 99일째 100일 동안 기다려주면 만나준다고. 근데 99일째 되는 날 병사는 떠나가거든요. 왜냐면 100일이 돼도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평상시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사를 보고 좀 뭐가 이 젊은 청춘들 혹은 제 자신 이게 100일이 되는 날에도 바뀔 수 없구나라는 그 마음이 좀 크게 와닿아가지고 저는 그 대사를 좀 좋아합니다. 네. 저는 진짜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보여줘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 이 대사가 이 작품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 대사를 통해서 은영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네,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도 감독님 다시 은은석 배우님. 제가 할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어물쩍 넘기지 마시고. 제가 약간 다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분들한테 여기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만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모양을 보여주자 우리가 청춘에. 그래서 전 여자친구인 아름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배신자, 남자친구 두고 그렇게 하다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여러 면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대사에 제가 좋아하는 대사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근 배우님 말씀하신 그런 시네마 천국 이야기도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뭘 이해한다는 거냐, 뭘 이해한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는 힘내라는 말 들으면 열받을 것 같다 그런 말도 있고, 너 연봉 300이잖아 약간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내가 영화 할 때 너무 재밌고 지금 제일 행복한데 뭔가 나 하나 행복하자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몫을 좀 모른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현실의 몫을 지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여기 나오는 그런, 그리고 뭐 처음 본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대사도 그렇고 다 제가 그냥 평소에 많이 하던 대사들을
캐릭터별로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대사들이 굉장히 세공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구절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되게 그냥 투박한 대사 하나가 계속 마음에 닿았는데요. 뭐가 그렇게 쉽냐라는 말이 꽤 재미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좀 안 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그 말이 이렇게 군데군데 튀어나올 때, 아, 이게 입에 붙어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저한테는 흥미롭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청중분께서 배우님께 감독으로도 활동하시는데 그 감독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으나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조금 넓게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성격 자체도 어떤 작품을 보거나 할 때 이거를 막 구조를 다 뜯어내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 그냥 다 내려놓고 이 안에서의 배우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봐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진짜 뭐 그렇게 쉽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대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제가 처음 영화를 보면서 팍 하고 웃은 게 힘내세요 하면 더 열받을 것 같은데요. 그 대사 처음에 딱 그 씬을 보고 막 혼자 웃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전반적으로 그냥 저는 작품을 보면서 우리네 이 사는 이 소소한 이야기를 너무 잘 담았다. 왜냐하면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 그 안에 되게 디테일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냥 계속 집중하고 봤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백이었기 때문에 더 인물들 왜냐면 이제 뒤에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두 인물들의 어떤 감정을 더 오히려 더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재밌게 이제 정담을 나눴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그 이승훈 배우님 실제로 이승훈 배우님이 연기를 계속 하게끔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배우로서 나를 계속 연기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하는 답하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세 배우분께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마 배우 지망생이시기도 하실 것 같네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지금도 현실과 꿈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무명 배우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특히나 5글자로 해달라고 했으나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답을 세 배우분께서 차례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 방금 하셨으니까. 예. 예. 연기를 계속 하도록 하는 신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연기를 하려고 하는 다른 분명의 배우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저는 연기를 계속 하게 되는 그거는 이 영화관 공간이 너무 좋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이 공간이 너무 좋고 영화가 좋아서요. 그래서 사실 그 하는 과정은 막 스트레스도 받고 좀 잘 안 풀릴 때는 속도 상하고 그런데 약간 변태 같은 심리로 그게 나중에 뭔가 영화관에 꼭 제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가면 약간 서서히 뭔가 해소가 되면서 좋은 감정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저로서는 영화관이 좋아서
계속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단단한 걸음으로 자기의 앞만 보고 묵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나만 믿고 앞으로 계속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그냥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뒤돌아서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올해 38이 돼서 돌아갈 수가 없겠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배우를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제 열심히 해, 힘내, 너는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저는 열받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별로 얘기는 해주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눈 마주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러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응어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냥 연기를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면 솔직히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연기를 하는 게. 그리고 내일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집착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갇히고 싶지 않아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맹목적으로 너무 그거를 집착하게 되면 쓸데없는 어떤 에너지나 고집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그거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또 내일 일어나서 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지금 연기고 제가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은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내년에 뭐를 하고 뭐를 해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제가 매일같이 어떤 재밌게 시작하는 연기를 재밌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혹시 이거 해주신 분이 이 질문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니고 친구한테 들려요. 그 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룡. 그 성룡 씨라는 그분과 저는 똑같고 모든 배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룡 씨는 단 한 분이고 그분밖에 할 수 없는 연기가 있고 저도 저만이 할 수 있는 연기가 있고 근데 제 연기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기억해 주시는 건데 성룡 씨도 그렇게 계속 이 성룡 씨의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 한 분 두 분이 그 성룡 씨의 연기를 보면서 좋아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무명과 좀 인기 있는 배우와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계속 고립되고 그러면 결국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많이 사람들도 만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에 최선을 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독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가 이제 다 어색하지만 진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이 영화에 대한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계획, 생각이라는 생각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모든 영화가 감독한테 다 소중하겠지만 또 이게 첫 번째 장편 영화고 첫 번째로 개봉한 영화여가지고 좀 더 애틋하고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이 모양과 색깔을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 시나리오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모더레이터 해주셨던 그 정한석 평론가님께서 저희 영화가 이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영화를 처음 발견해주신 분이어가지고 항상 뭔가 개봉할 때 되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개봉 후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吴문석 배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라이카 시네마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게스트분 네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